네, 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이슈에 맞는 노래를 각자 한 곡씩 선곡해 오시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노래를 코너가 끝날 때 들려드리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여야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여쭤봤는데 신현영 의원은 안녕하지 못하세요. 다리에 기부스를 하셨어요? 아, 예. 진짜 대변인 되고 나서 네. 스케줄이 상당히 응급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 그 기자회견 소통관 앞에서 넘어졌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야당이 하도 발목 잡기를 해서 제가 희생적으로 여기서까지 희생적으로 제가 다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가주십시오. 아니, 예. 허은하 의원님. 네. 국민의힘이 얼마나 발목을 세게 잡으셨길래 실제로 발목 부분에 지금 하셨어요. 저는 다음에 여기에 기부스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입을 막아요. 아, 입을 막아요? 여당이 자꾸 야당이 여당에서? 입을 막으니까. 이 참 농담 같지 않은 농담입니다. 뼈에 가시가 들어가 있고요. 네, 바로 선곡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침묵을 깨고 대외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오늘 선곡 주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입니다. 먼저 허은하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의원님 가수와 노래 제목 그리고 선곡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내 손을 잡아라는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네, 아이유가 10대 때 불렀던 노래인데 아하. 지금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역주행을 할 때가 됐다라는 것과 네. 또 이제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대권 후보로서 1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하마평에 오르는데 아직 국민의힘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야권 모두가 함께 손잡자. 손잡자. 네, 서로의 손을 잡자라는 의미에서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국민의힘의 손을 잡아. 네, 이거죠? 저희 손이 언제든지 나와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손을 잡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2PM의 우리 집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윤석열 총장을 향해 우리 집으로 가자 하는데 안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선곡을 해봤고요. 네.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겠다, 데려오겠다 이러는데 정말 지금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이 제일 중요한 자질이 윤 전 총장과의 친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네. 노래 보면은 10분 뒤에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국민의힘이 10분을 기다려도 한 달을 기다려도 저 앞으로 안 나오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예. 우리 집을 선곡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더불어민주당 우리 집으로 그러게요. 와라 저도 이런 줄 그렇게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인데요. 허은하 의원께서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그리고 신현영 의원께서는 2PM의 우리 집을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직접 골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곡한 노래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주인공이십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 최근 공개 행보를 드디어 늘리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한 메시지도 냈고요.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도 찾아갔습니다. 신현영 의원께서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행보? 예, 우선 반도체 연구소 방문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는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성적을 내고 실력도 보여주셔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5.18 메시지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까요? 네. 언론이 주목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야권에서도 5.18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계승하겠다라는 모습 보인다면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 네, 긍정적인 평가 감사하고요. 네. 제가 윤 총장은 아니지만 윤 전 총장과 관계 있으세요? 대변인 친하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대권 후보이고 야권의 대권 후보 지금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우선 보호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렇죠? 네.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튼 그러한 당연한 행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아하. 당연한 행보에 어떤 불필요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네.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지율 1위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주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의 행보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다 보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걸 것 같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한 시각을 좀 밝혀야 될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사 대변하는 5.18 그 민주화 운동에 관련 메시지 내는 것도 당연하고 네. 또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이끌어갈 그 반도체 연구소 예. 대한민국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한 것도 대권 주자로서는 당연한 행보다. 아하. 당연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10번 이상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신현영 의원께서는 대권 주자로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정치에 5.18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비판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럴 수 비판적인, 있다. 예, 네. 시각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우선은 윤 전 총장님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갑자기 내놓았다는 걸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내놨다. 예, 5.18을 이용해서 뭔가 본인의 정치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비판인 것이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이번에 5.18 행사에 네. 야당에서도 성일종 의원님 그리고 정은천 의원님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전화제부터 초대를 예, 받으셨죠. 그 예. 이유는 이 두 의원님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그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보훈처의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초대를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5.18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아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면에서 아하. 일부에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허은하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이런 민주당의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 또 비판을 강하게 하셨어요. 네, 저도 강하게 했는데 네. 그 민주당의 집단적인 쇼크에 빠진 듯한 반응에 좀 놀랐다라는 집단적 쇼크. 메시지를 제가 예. 냈습니다. 그러니까 5.18은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역사입니다. 네. 이게 민주당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는 예. 말씀 먼저 드리면서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건지 아하. 누구는 말할 수 있고 누구는 말할 수 없는 건지 네. 그리고 또 그걸 민주당이 결정하는 건지 음흠. 그 어느 국민이 그걸 찬성할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한 부분은 자의식 과잉이라던가 아니면 선민의식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네. 윤 총장의 메시지를 좀 보면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인 거고요. 음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인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그 정신을 이야기하고 또 음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 예, 민주당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건지 저는 정말 국민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하. 그래서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던 네. 그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문정부는 5.18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분을 검찰총장으로 음흠. 임명한 건지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아하. 예, 아마도 호남 지지율도 그렇고요. 네. 이 자체를 정치 아이템을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5.18이나 호남이 왜 민주당의 정치 아이템이 돼야 되는지 호남은 그냥 대한민국인 겁니다. 아하. 네. 네, 어쨌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물위원 행진곡 재창도 못해서 논란이 됐던 것에 비교하자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5.18 행사 참석도 하고 메시지 내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 당연히 국민의힘과 손잡을 거다 올 거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그 전에 물론 많은 분이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어떨까요? 정말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허은하 의원님?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스스로 생각해서 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되겠죠. 근데 그건 그게 아마도 언제쯤이요? 국민이 부르는 그 시점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기다리고 들거든요. 있다. 네.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예. 지지율이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듯한 시점에 이번에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아하. 행보를 좀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네. 어떠한 공개 선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신 거죠. 이미, 네, 이미 정치를 하고 있고 그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죠. 그 선언이. 대권 주자 1위 달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지 안 되죠.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선언한다면 이제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메시지 정도인데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선언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언제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정치 활동하겠다라는 건 확인 정도의 의미이지 않을까 확인 생각이 정도? 듭니다. 네. 네.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미 정치부 기자들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하고 아. 이미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 시작한 걸로 생각이 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정말 이분이 대권 주자로서 적합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실력을 그런 보여줘야 것들을 된다.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마에 대한 입장이나 정치 철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아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정치인의 또 도리이자 정신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철학과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 이게 좀 유사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서 내용물을 모르겠다.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예, 이재명 지사님은 워낙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시죠.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허은 의원께서는 이러한 이 예쁜 포장지라는 게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철학이다,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다, 역량이다 이런 걸 안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되면 그걸 보여주는 그 시간이 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하. 윤석열 열차는 정치 열차는 이미 출발을 했고 네. 이제 저희가 그걸 탈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다리시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냥 레토릭 싸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이재명 지사에게 저희가 포장지부터 천박해서 뜯기조차 싫은 상품이면 좋겠냐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사실 네.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에 좀 전파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사이다라고 했지만 남이 들었을 땐 되게 듣기 어려운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과격한 예. 언행들을. 네. 그러면 그렇게 포장지부터 뜯기 싫은 예. 그게 낫습니까? 포장지가 그래도 뜯고 싶은 그게 낫겠습니까? 국민이라던가 뭐 상품을 만드는 제작 뭐 회사 입장에서도 예. 포장지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쁘면은 네. 그 시작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 정권 시작할 때만 해도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처음엔 좀 세련되고 합리적인 그런 정당과 그리고 이런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뜯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어딘가에 투영해서 거울 효과를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 상품의 내용물이 두렵다고 해서 펼쳐보기도 전에 어떤 오염시키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세금까지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도지사가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허은하 의원께서는 상당히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미 자기 식구로 생각하시는 듯한 그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아, 국민의힘을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권 통합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네. 편으로 이미 딱 네. 상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바로 퇴임 직후에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과는 모순된다,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시각과 이야기들도 꽤 있거든요. 신은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근거 없는 우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함으로써 후배 검사들한테 잘못된 사례 또는 아동 사례로 작용을 할까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우려가 된다. 예, 네. 검찰총장이라는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혹시나 그동안
본인의 정치적인 뭔가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보여주셔야 된다는 극복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 주셨고요. 허은하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자체도 좀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가 이제 제가 과방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가계부 장관이 됐죠. 그 장관이 그 이전에 NST 이사장에 지원할 때 그 공모 서류에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라는 그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원을 했어요. 예. 그리고 NST 이사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탈당을 했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면 현직 장관이 되려는 분의 그 정치적 편향성은 괜찮고 네. 전직 검찰총장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이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요 지금 네. 현직도 아니고요. 예. 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선거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이제 와서 검찰 공무원의 중립성을 들이미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는 식의 그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행은 이제 좀 깨져야 되지 않을까. 깨져야 한다. 예, 그 라는 부분에서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반론을 좀 하고 네,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이매숙 장관 같은 경우는 NST 네. 예, 있었고 그 이후에 장관으로 온 거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온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윤석열 총장의 그런 검찰총장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행보와 비유하는 건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NST 이사장에 지원할 때 원래 당직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알고 있는 되는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지원할 때 유권 해석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서 유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네. 잘못은 아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이미 검증이 된 상임위에서 부분이라고 검증이 되지 말씀을 예,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검증이 되지 정치권에서의 내로남불은 그렇다고 치고요. 네네. 뭐 두 분 다 그 근거와 논리가 있으시니까요. 검찰 내부에서의 이야기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서 이제 사후적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위치는 또 일반적인 다른 고위공직자가 좀 다르다 보니까 혹시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투신하게 되면 그 전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들이 이미 예상하고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계산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사후적인 의심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그런 문제가 보니까, 예. 생기면 그런 의심이 생기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 지금까지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그 전 총장이 보여줬던 것은 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음흠.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네네.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활동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게 정치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후에 혹시라도 그 전에 정치를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허은하 의원께서는 아마도 이 야권 통합 차원에서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나오게 되고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어떤 뭐 정치 세력을 구축해서 후보로 나서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허은하 의원님? 어떤 측면에서를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지금은 뭐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제 그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경쟁자가 된다면 그때도 이렇게 그 뭐랄까요? 지지 응원, 격려, 보호 이러한 자세가 국민의힘에서 계속 견지가 될까요? 저는 이제 내년에 있을 대선이 어떤 좌우라던가 네.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는 점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함께 안 가도 괜찮다고 보세요? 만약에 함께 가지 않게 된다면 예. 뭐 또 진검승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하고. 예, 아마도 야권 통합을 하지 않으면 네. 정권을 찾아오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예,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신인영 의원께는요. 앞서 이제 허은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고 여권 사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돌아서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비판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총장 간의 관계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뭐 야당의 단일 후보가 될지 아니면 건강한 산지대로서 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러 가지 구도에서의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예,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런 대중의 환상에
사실은 쌓여 있는 것이죠. 네. 실력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많은 정치인들이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지지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 실력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양파 까듯 하나하나씩 그런 환상들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야권의 그 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요. 허은하 의원께서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모두가 다 국민의힘으로 합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당내에서도 되게 그런 의견이 다수인가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명불허전 보수다 그 초선 공부 모임에 네. 그 기존 이제 그 원유철 전 대표가 와서 강의를 했을 때도 2022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게 1단계, 2단계의 통합입니다. 네, 1단계, 2단계요. 그러니까 삼투압적으로 1단계 우리 당내에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삼지대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아하. 그렇게 되지 않고 한 번에 또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 대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무너진 상식과 공정을 어떻게 다시 되돌리느냐,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되살리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뭐 안철수 현 대표 그리고 윤 전 총장 모두 함께 모여서 어떻게 나라를 되살릴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치는 다양성 좀 인정하고 소통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단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신현영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뭐 이것저것 떠나서요. 당적 이거 다 떠나서 다음 대통령은 어떠한 자질을 갖춘 분이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대중적 인지도로 가지고 말로 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이들한테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아하. 실력 있는 정치가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네.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서는 지켜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지켜보면서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진검승부의 승자가 누구인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허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치열했는데요. 52대 48이었습니다. 접전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승입니다. 첫 승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끝곡으로 아이유 내 손을 잡아 들으시면서 1,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저희 고맙습니다. 손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